2021년 1월 13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테레호트 교도소에서 52세의 여성 리사 몽고메리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은 지극히 드물었기에 그녀는 1900년대 이후 세 번째 여성 사형수이자 마지막 집행이었던 1953년 이후 67년 만에 집행되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1급 살인과 태아납치로 끔찍했습니다. 2004년 12월 당시 남편과 4명의 자녀를 둔 리사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그녀는 강아지 또한 좋아해서 그의 마을에서 열린 강아지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아지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 임신 8개월의 여성 23살의 바비조 스티넷을 알게 됩니다. 리사는 얼마 후 바비에게 자신을 델런 피셔라고 거짓말하고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 둘은 만나기로 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리사는 바비의 집을 방문했고 둘은 차를 마시며 잠시 얘기를 나눈 후 바비가 강아지를 리사의 캐리어에 넣으려는 순간 리사는 돌변하여 가져온 빨랫줄로 뒤에서 바비의 목에 걸어 당깁니다. 바비는 기절하였고 리사는 칼로 바비의 배를 가릅니다. 기절했던 바비가 극심한 통증에 정신이 들고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자 리사는 이번엔 그녀의 손으로 바비의 목을 졸라 다시 한번 기절시킵니다. 리사는 자신의 일을 마저 진행합니다. 바비의 뱃속에서 태아를 꺼내 탯줄을 자르고 큰 수건에 아기를 감싸 안고 그대로 바비의 집을 나섭니다. 엄마의 방문에 의해 처참한 모습의 바비가 발견되고 곧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비는 이미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당일 어머니가 바비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아지를 사러 델런이라는 여자가 오기로 했다며 델런의 초인종 소리에 딸이 전화를 끊었다고 말한 증언을 시작으로 목격자의 진술과 바비의 전화, 웹사이트 기록을 조사합니다. 당일 바비의 집 앞에 빨간색 도요타 승용차가 세워진 것을 몇몇 이웃이 보았고 바비의 이메일 기록에 피셔 포키즈라는 주소를 사용하는 인물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해 며칠 후 리사를 찾아냅니다. 리사의 집에 방문했을 때 빨간색 도요타 승용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고 그녀는 갓난 아기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델런이냐고 묻습니다. 리사는 자신은 델런이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며 본인은 리사 몽고메리라고 말합니다. 임산부 살해와 태아 납치에 관해 수사 중이라며 말하고 잠시 그녀의 집에 들어가 얘기를 나눕니다. 아기는 언제 태어났냐는 질문에 이틀 전 한 출산센터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그녀. 경찰이 당신의 이름으로 출산 기록이 없다고 하자 이번엔 집에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녀가 범인임을 알고 있던 경찰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보았고 손톱 아래 피가 굳어있는 게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였습니다. 일하고 있던 남편이 소식을 듣고 집에 왔고 그녀의 범행 사실에 아연실색하여 주저앉고 맙니다. 이틀 전 만삭이었던 아내가 시내 쇼핑하러 나간 길에 갑자기 진통이 왔고 가까운 출산센터에서 아기를 낳았다며 연락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회복이 빨라서 하루 만에 퇴원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다 했습니다. 경찰은 남편도 공모했을까 싶어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리사는 만삭의 임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남편과 이웃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실제 임산부의 아이를 빼서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범행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고 경찰들은 곧 친부에게 아기를 보냈습니다. 2007년 첫 재판이 열렸고 끔찍한 범행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사형을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녀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이를 알게 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사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동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잔혹한 범죄 수법으로 중형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어째서 그녀를 감싸게 된 것일까요? 리사 몽고메리는 1968년 캔자스주의 멜번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존 패터슨과 어머니 주디 슈넷이는 재혼을 한 가정이었고, 아버지에게는 전부인에게서 얻은 다이앤이라는 4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리사를 매우 예뻐했고, 둘은 사이좋은 자매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꾸려 가정을 버리고 나갑니다. 어머니 주디의 분노와 원망은 어린 자매들에게 향했고, 다이앤은 자신이 매를 대신 맞으며 리사를 감싸주었습니다. 불행했던 생활에 주디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매질과 방임 등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의 방탕한 생활은 이어졌고, 남자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가 매번 생겼지만 부모의 자리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항상 거칠고 폭력적인 가정 환경. 다이앤은 두려움에 떠는 리사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주디에게 다이앤은 친딸이 아니어서인지 학대가 더욱 심했습니다. 추운 날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눈 오는 날 집에서 나가라며 알몸으로 문 앞에 내쫓기도 했습니다. 주디가 한창 알코올에 빠져 살 때 동네 남자들은 집으로 들어와 고작 8살의 다이앤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옥 같았지만 다이앤은 리사를 돌보는 것이 좋았고, 자매끼리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다 주디는 다이앤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버립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된 리사에게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디는 술값을 벌기 위해 돈을 받고 마을 남자들에게 자신의 딸을 성매매시킵니다. 어린 리사가 싫다고 거부하는 날에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폭력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마을로 가 잭이라는 이미 자식이 5명이나 있었던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잭은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학대를 일삼았지만 리사에 대한 성적 학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트레일러에서 비좁게 살았는데, 잭은 방으로 개조한 공간에서 어린 리사를 자신의 성노예로 삼았고, 주디가 했던 것처럼 리사를 성매매시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트레일러를 찾기도 했습니다. 학대는 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사가 반항하거나 울면 어김없이 주먹이 날아왔고, 어린 그녀의 몸에 소변을 보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잭뿐만 아니라 의붓 오빠와 친척들까지도 그녀를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옥 같은 삶, 여기에 폭행까지 더해져 리사의 몸과 마음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반 학급에 진학했으나 그녀는 성적이 많이 떨어져 결국 특수학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구멍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녔으며 트레일러에는 수도가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해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14살 때 선생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으나 부모의 귀에 들어가면서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잭에게 얻어맞아야 했습니다. 주디 또한 그녀에게 총을 겨누며 한 번 더 입을 열었다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주디와 잭은 그로부터 얼마 안 가 이혼했는데, 주디의 이혼 신청 사유에는 잭의 폭력과 리사에 대한 성적 학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리사가 잭에게 강간을 당하고 폭력을 당할 때 지켜보고 오히려 딸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저지까지 시킨 여자였습니다. 이후 주디는 또 다른 남성인 리차드 보만과 동거합니다. 리차드에게는 다 큰 아들 칼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의붓 동생을 임신시키면서 리사와 칼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리사의 나이 고작 18살이었습니다. 주디로부터의 학대는 벗어났지만 리사는 남편복도 없었습니다. 칼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애정이 아닌 강간이나 다름없는 것의 결과였습니다. 넷째를 낳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의사의 반강제적인 권유로 불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리사는 주디처럼 자녀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은 늘 지저분한 상태였고 자녀들을 씻기거나 옷을 제대로 입히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이웃들이 종종 목격했습니다. 칼은 아내나 엄마로서 미숙한 리사에게 결국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이혼 후 리사와 4명의 아이들은 이곳저곳 떠돌다 한 작은 마을에서 케빈이라는 남자를 만나 2000년부터 동거하게 됩니다. 케빈은 그녀가 만난 남자들 중 유일하게 정상적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지만 이미 장성하여 독립한 상태였고 그는 리사를 때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케빈의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가 즉흥적으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케빈을 보니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었기에 그녀는 얼마 안가 유산했다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임신 소식에 더욱 다정했던 케빈을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고 역시나 유산했다고 말하며 또 상황을 종료합니다. 케빈은 2번이나 유산했다고 한 리사의 말을 모두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신 선언과 함께 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리사는 책과 인터넷에서 배운 제왕절개 기술을 바비에게 그대로 실현하였습니다. 아기는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 없이 세상 빛을 보았지만 너무나 비극적인 출생의 스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변호인은 그녀가 지나친 학대로 인해 IQ가 심각하게 낮아져 저지른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변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증인으로 그녀의 의붓 언니인 다이앤을 재판에 참석시켰습니다. 둘은 34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변호사의 입에서 리사의 이름이 나왔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녀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말에 죄책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이앤은 8살 때 리사와 헤어지고 입양되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이 있었지만 다이앤을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다이앤과 다른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했으며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이앤은 행복한 한편 리사를 늘 떠올렸습니다. 부모에게 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구원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의 과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알려지기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그녀는 그때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처럼 리사도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나도 리사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을 거라며 그녀를 제발 학대의 피해자로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가 사전에 범행 기술을 익히며 치밀하게 준비한 점, 사건 전날 바비의 집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예행 연습을 한 점, 머리를 굴려 가명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그녀는 잔인한 범죄자이지 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대 경험 역시 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일 뿐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리사의 의붓 오빠, 잭의 아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빠란 인간이 리사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친부였던 존 패터슨은 주디가 리사를 임신 당시에도 술에 찌들어 살았기에 리사는 태아 알코올 중독인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제발 사형 많은 면하길 기도했지만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하자 다이앤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리사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당시 집행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의학자들과 의사들이 그녀를 집중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그녀의 뇌와 정신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로 담배와 알코올로 인해 뇌에 영구적 손상이 이미 20살 이전에 가해진 흔적이 명확히 나타났으며 PTSD, 해리성 정체성 장애, 기억 상실, 전응아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를 당해야만 나올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심각한 전응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형을 면하더라도 석방할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을 정도로 리사 몽고메리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리사 몽고메리 측 변호사는 항소를 신청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아니고 리사 몽고메리가 당해온 학대의 수준을 감안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복역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도 느슨해질 즈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 부활을 선언했고 그 대상에 리사 몽고메리가 포함되었습니다. 리사 몽고메리 측 변호인단은 조 바이든이 취임하는 2021년 1월 20일까지 어떻게든 사형 집행을 연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내 정권에서는 어떠한 사형 집행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일주일 앞둔 2021년 1월 13일 리사 몽고메리의 사형 집행이 약물 주사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비록 범죄자이긴 하나 정말 인간으로서 안쓰러운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평생을 학대에 시달려온 탓에 판단력도 상실되고 전응하에 여러 정신병을 앓으며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이 그녀를 인간으로 대우해 줬다면, 단 한 명의 어른만이라도 어린 그녀를 구출할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형 집행 후 미국 내에서 그녀의 인생이 불행했던 것은 안타까우나 어쨌든 살인이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만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인간들은 어느 하나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